안녕하세요. 카페 창업 이런 건 몰랐지? 크레이지 커피 대표 정경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지난주에 저희가 카페 창업 컨설팅 교육을 이제 지원하신 분들 중에 두 분을 선정해서 사전 인터뷰를 했어요. 너무 많은 분들이 지원해 주셔서 저희가 그 중에 좀 시기적으로 빠른, 그리고 또 위치적으로 서울 경기 위주의 신청한 사람들 중에 저희가 두 분을 뽑아서 이렇게 사전 인터뷰를 했습니다. 1시간 반에서 2시간 사이로 굉장히 많은 얘기를 했는데 좀 재밌는 시간이었거든요. 그 중에 저희가 사전 미팅한 얘기들 중 필요한 부분을 요약을 해서 여러분들한테 좀 보여줄 겁니다. 앞으로도 우리가 창업을 할 때 그 많은 프로세스가 있지만 그 프로세스를 좀 요약을 해서 여러분들하고 실제로 같이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컨텐츠를 만들어 갈 예정이니까요. 많이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한번 보실까요? 우리가 이제 아이스 브레이킹을 좀 편해지셨죠? 그래서 이제는 어떻게 이 영상을 찍고 앞으로 교육을 이뤄나갈지 얘기를 좀 할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본적인 인적 사항이라든가 이런 거를 좀 할 겁니다. 사실은 전혀 당첨될 확률이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안 됩니다. 인생에 있어서 진짜 전화 왔을 때 깜짝 놀랐어요. 우리끼리 농담도 하거든요. 야, 로또도 사는 열정을 보여야 이게 로또 당첨이 될 수 있는 거라고. 사지도 않고 로또 당첨을 꾸면 안 된다고. 초기 투자 비용 5천원이든 만원이든 투자를 해야 1억 1,900 꿈을 꿀 수도 있는 거고. 사지도 않고 무슨 로또 당첨이냐. 저처럼 안 사는 사람들은 그런 걸 꿈도 못 꾸는 거예요. 결국 어쨌든 연배는 저보다 많으시겠지만 저도 어쨌든 제 삶에 대한 가치관이 있거든요. 인풋이 없으면 아웃풋도 없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럼 당연하지. 이렇게 성실하게 안 하면 뭐든지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지금 이것도 보세요. 어쨌든 또 냈으니까 되신 거잖아요. 난 안 되지 하고 이렇게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그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된 중에 이렇게 뽑힐 줄 누가 알았겠어요. 파주 산다는 이유만. 5월달에 창업한다는 이유만으로. 그래서 우리도 지금 생각하고 있어요. 이렇게 안타깝게 떨어지는 분들도 많잖아요. 이분들은 차차 우리가 또 기수별로 이렇게 할지 좀 고민 중이에요. 그분들을 위해서는 전 더 열심히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럼요. 열심히 해야죠. 지금 보면 스케줄이 우리 교육 프로그램을 받지만은 밑에 상권 분석도 한 번으로 끝나지 않을 것 같아요. 그쵸. 임장 다닌다고 몇 번 이제 같이 이제 다녀보면서 이렇게 할 거고, 우리가 부동산 플랫폼도 이용을 해볼 거예요. 우리가 어디 올려서 부동산에서 역제안 받아서 이렇게 하는 것들. 그리고 우리가 연결된 부동산한테 그런 식으로 역으로 받을 수도 있어요. 우리 프랜차이즈 같은 경우는 되게 제한이 많이 오거든요. 예전에도 제가 영상에도 한번 올려드린 것처럼 상권 분석할 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또 하나가 내가 잘 빠져나올 수 있는, 내가 권리금을 받고 이런 것도 생각하고 들어가요. 무작정 내가 임대료 싸고 보증금 싸고 권리금 없고 이런 데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물론 굉장히 중요한 요소이지만 나도 권리금을 못 받고 나올 수가 있는 거고 망할 수가 있는 거예요. 권리금 없는 이유가 뭘까요? 월세가 낮은 이유가 뭘까요? 상권이 좋지 않다는 거거든요. 그게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권리금을 주더라도 좋은 곳에 들어가는 것도 어떻게 보면 중요하거든요. 진짜 운이 좋아서 좋은 상권, 좋은 점포를 발견할 수도 있지만 이게 때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게 안 맞으면은 우리가 권리금을 주고로서라도 좋은 데를 들어가는 게 목표가 돼야 돼요. 그래서 일단은 기본적인 인적 조회부터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되게 오래 얘기했는데 이제부터 시작이에요. 성함하고 사는 지역부터. 저는 황민재라고 하고요. 지금 현재는 천호동에서 자취하고 있고 본가가 서울역이라서 두 개 왔다 갔다 하면서 지금 여러 가지 임장 돌고 하고 있습니다. 일단 상권은 그쪽으로 생각하고. 상권은 사실 이제 처음에 볼 때는 이제 홍대 상권도 봤었고 뭐 성수 뭐 여기저기 이렇게 다 보고 있었는데 보다 보니까 그 메인 상권들은 아무래도 권리금이 너무 높다 보니까 이 권리금 높은 것 때문에 조금 고민을 하게 되고, 처음에 대표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상권은 자기 본가나 뭐 집 주변부터 이렇게 보게 되잖아요. 그렇게 보다 보니까 지금 뭐 잠실 쪽도 보고 있고 지금 이러고 있어요. 가장 최근에 봤던 데가 잠실 쪽이고. 저는 파주에 거주하고 있고 성함 김기현이. 파주에서 하시려고. 네. 제가 생각하는 거는 이제 집 반경 10km네. 방금 시켜. 이게 집에서 너무 멀면 어려워. 어려울 것 같아요. 즉시 대응도 안 될 거고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렇죠. 파주가 참 쉬운 그게 아니에요. 네. 그래서 대형 카페도 많이 나가고. 커피도 많고요. 그 저가 커피도 요즘 들어서 1, 2년 사이에 정말 많이 생겼어요. 그래서 쉽지 않겠다라고는 생각을 하고 있죠. 저가 커피 없는 데 없어요, 요즘에. 너무 많이 생겼어요. 이게 네. 정말 요 짧은 시기에 갑자기 우뚝 너무 많이. 헛포주부터 메가, 와하이오 많이 들어왔죠. 지금 하시는 일은 뭐죠?
저는 얼마 전까지 카페 일을 계속 하고 있었다가 네. 지금 이제 본격적으로 임장 다니고 뭐 교육이나 여러 가지 알아보러 다녀야 되니까 지금 일은 그만뒀고 지금 베이커리 공부한다고 지금 제빵 기능사 준비하고 있습니다. 잘하고 계세요. 지금 어쨌든 하시는 일보다는 이제 준비하는 거. 네, 맞습니다. 지금 하시는 저 방송 쪽에서 일하고 있어요. 그러면 투잡으로 하시는 거예요? 아니요, 12월 30일 날 저희가 이제 퇴사를 해요. 퇴사. 네. 그래서 이제 내년 5월 생각을 하고 있는 내년 이제 5월로. 준비 기간을 지금 갖고 있는 거고. 실제적으로 5개월이면 짧은 시간. 짧은 시간이죠. 그래서 저희 조카가 이쪽을 어느 정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 조카가 그렇지. 저는 제일 먼저 물어보는 게 있어요. 카페를 하고 싶은 이유, 혹은 해야 되는 이유가 뭔지. 저 같은 경우는 처음에 원래 직장 생활을 했었거든요. 직장 생활을 이제 하고 있다가 어느 날 그냥 저녁에 퇴근하고 집에 가는 길에 그냥 걸어가고 있는데 왼쪽에 진짜 너무 딱 제가 일해보고 싶은 매장이 하나 있는 거예요. 카페가. 그래서 저 매장을 보면서 나는 나중에 퇴사를 하게 되면은 저 카페를 차려야겠다 이 생각을 하고 퇴사를 생각을 들 때쯤 이제 카페 그때 준비를 같이 동시에 병행을 하자 해서 퇴사 6개월 전부터 이제 카페 관련돼가지고 알아보고 그때는 사실 돈 버는 목적이 아니었어요. 그냥 단순히 저기서 일을 하고 싶다. 일을 해보고 싶다. 카페에서 내가 사장을 해보고 싶다. 딱 그거였어가지고 단순히 처음에 입문하게 됐었고 근데 이제 와보니까 이제 보이는 거죠. 카페 시장이 어떤지. 실제로 배워보고 하니까 커피라는 것도 엄청 끝이 없는 거잖아요. 배우면 끝이 없듯이. 커피도 너무 어렵고 카페 시장 자체도 단순히 그냥 카페를 차린다고 해서 내가 먹고 살 수 있는 수준이 안 나오는구나. 그래서 이제는 돌이킬 수 없다. 그렇죠. 그 카페를 직접 일해보면 느끼죠. 진짜 그걸 느껴요. 그 지금 해야 되는 이유. 그동안 이제 회사에서 일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이렇게 표현하는 게 맞을지는 모르지만 그동안 남의 일을 하면서 살았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근데 자기 일을 하고 싶은 거를 찾고 싶더라고요. 근데 이게 카페라는 게 전혀 안 해봤던 건 아니고 그러니까 약간 봉사 그런 것들을 좀 했었던 거거든요. 어떻게 봉사? 교회에서 제가 이제 거기서 사역을 좀 할 때 그 카페 사역을 교회에 예, 있는 카페. 예. 그 사역을 좀 경험이죠. 해갖고 그 경험이 좀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 우리 조카도 그쪽에 아. 적성도 잘 맞고 회사 그 커피에서 다녔고 그래서 이제 조카랑 이제 얘기하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된 거죠. 잡혀진 거죠. 사실은 우리가 그게 있잖아요. 직장생활 오래 하면 저도 좀 뭐 10년까지는 안 했지만 저도 한 8년 정도 하고 나왔지만 직장생활 하면 이런 생각 다 꿈꿀 수밖에 없거든요. 맨날 내 거 해야지, 들어오도 내 거 해야지, 망해도 내가 망하는 게 낫지 이런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대부분의 직장인 하시는 분들이 시작하는 그 목적 자체가 대부분 이걸로 나오거든요. 근데 식당도 있는데 카페를 먹는 장사는 제가 이게 요리에 대해서는 제가 흥미가 좀 많이 없어요. 네, 그 백종원 아저씨를 보면서 요리는 저런 사람이 하는구나. 네. 저분은 저런 분이 해야 된다. 네, 사실 어떻게 보면 딱 보면 진입장벽에 대해서 약간 좀 있는 거죠. 진입장벽이 높은 게 있고 낮은 게 있는데 그럼 내가 이 나이에 진입장벽이 높은 데를 가려면 그만큼 더 많은 거에 대해서 리스크가 더 많잖아요. 어떻게 보면 진입장벽도 있고 어느 정도 맞고 조카도 옆에 있다 보니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지금 그 생각 일단 바꿔야 돼. 백종원 아저씨처럼 돼야 됩니다. 카페도 사실 마찬가지예요. 제가 똑같이 생각했거든요. 카페는 좀 그나마 편하고 쉽고 물론 우리가 뭐 설거지를 한다거나 이런 좀 약간 지저분하고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음식물 쓰레기 치우고 뭐 이런 거 좀 복잡한 거는 좀 덜 하지만 실제로 파고 들어가면요. 음료도 그만큼 공부를 해야 되고 아무래도 있죠. 이제는 디저트라든가 브런치라든가 뭐 어떤 형태로든 음료의 수익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될 시기입니다. 저가 커피하고 뭐 어떻게 이기실요? 그 생각을 일단은 가지고 가야 돼요. 거기서 추가 매출 어떻게 낼 것인가 그런 걸 하려면 결국은 나도 우리 백사장님처럼 해야 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어쩔 수 없어요. 자영업을 하게 되면 결국은 그만큼의 노력을 들이셔야 돼요. 당연하죠. 힘들거든요. 바뀌게 돼 있어요. 이분처럼 바뀌게 돼 있습니다. 쉽게 생각했다가 막상 해보니까 이거 하네. 절대 쉽게 생각하는 건 아니고 아예 그건 알죠. 당연히 노력이 필요한 거는 당연한 거고요. 왜냐하면 교육 카페를 해서 어떻게 보면 진입 장벽이 더 낮다고 생각하셨어요. 교육 카페가 별다른 노력을 안 해도
신자들 오고, 신자들 오고, 자연스럽게 오고, 그냥 내가 주어진 일만 하면 되는 거고, 매출에 신경을 쓰진 않거든. 매출에 신경 안 쓰죠. 매출에 신경을 쓰지 않기 때문에, 이게, 그냥. 대신 맛은 신경 써요. 예, 맛은 신경 써요. 맛은 하여튼 지금 사람들이 말이 많아요. 그걸 똑같이 느끼실 거예요, 밖에 나오면. 더 심하게 느끼실 겁니다. 아, 근데 어떻게 보면 교회가 더 심할 수가 있다. 조금만 변해도요. 네. 바로 얘기. 더 편하게 얘기할 거예요. 그 사람들은 네. 내가 이 사람한테 상처 준다 생각 안 하기 때문에 자기 주관대로 얘기를 다 하거든요. 근데 카페 사장들한테는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은 진상들 빼고는 잘 얘기를 하진 않죠. 맛이 없으면 그냥 딴 데 가고 말지. 아, 이게 맛이 뭐, 그거는 꼭 이 참견하기 좋아하고 진상들이 그런 걸 많이 해요. 그 다음에 이제 예상 오래 갑니다. 하루 종일 일단은 갑니다. 하루 종일. 자, 그러면은 이제 하고 싶은 카페 형태. 저 같은 경우는 일단 크로아상 전문을 하고 음료를 커피 위주로만 많이 해가지고 조금 인력을 줄이고 테이크아웃 위주가 가능한 매장 형태. 대신 테이블 수가 아예 없진 않고 한 6개에서 8개 이 정도 사이로 와서 드시고는 갈 수 있는 정도의 형태 생각하고 있습니다. 연구를 많이 하신 것 같아요. 되게 이렇게 구체적으로 얘기 안 하시거든요. 되게 지금 구체적인 거예요. 테이크아웃 위주로도 돌리고 네. 디저트 위주로 돌려서 어느 정도 이제 회전율을 높이겠다는 거고, 그러면서 자석수를 좀 보유를 해서 일단은 인스타를 올리든 뭘 하든 그렇죠. 이런 것도 지금 노리고 있는 거예요. 되게 구체적으로 잘 생각을 하고 계세요. 그 형태가 지금 현재에서는 굉장히 좋은 비즈니스 모델, 네. 수익 모델 낼 수 있는 구조예요. 지금 제가 알기로도 코로나 이후로 시대가 좀 바뀌어서 이제 중간 규모의 매장, 한 50평대 매장은 조금 많이 살아남기가 어렵다고 들었고, 성공하려면 아예 그냥 100평대 넘는 대형 매장이나 아니면 테이크아웃 위주의 30평 정도의 매장 정도가 가장 지금 생존 가능성이 높다라고 통계가 많이 보이더라고요. 사실은 뭐 통계라는 게 예외도 있지만 그 범위 안에 들어가는 게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평수보다는 컨셉 자체를 네, 맞아요. 어떻게 가져가느냐가 중요할 거예요. 50평대 이런 컨셉도 괜찮아요. 맞습니다. 30평대 이런 컨셉도 괜찮고, 지금 딱 평수가 지금 20, 30평 요 사이거든요. 맞습니다. 이게 임대료나 이런 걸 고려해 봤을 때 가장 어떻게 보면 적합한 이상적인 네. 수익률을 네. 보일 수 있는. 맞아요. 되게 구체적으로 생각을 잘하고 계세요. 자, 근데 저도 비슷한 게 좀 저도 20, 30평대에서 테이크아웃 위주에 들어가고 혹은 좀 약간 좀 작게 네. 하거든요. 사건에는 좀 이제 주로 이제 저희는 그 스튜디오들이 되게 많아요. 네. 스튜디오들이 되게 많다. 그러면 약간 외곽에 가깝네요. 전혀 외곽은 아니에요. 그렇다고 전혀 외곽은 아니고 곳곳에 그런 것들이 너무 표준돼 있는 게 되게 많거든요. 주택 상권은 아니고, 예, 주택 상권도 아니고 회사 상권도 아니고. 네. 어떻게 보면 공장, 스튜디오 네. 이런 데들이 예, 이제 예, 시대에 예. 보시네요. 그럼 일단은 시선을 잡는 게 되게 중요하겠네요. 네. 위치도 중요하고요. 그 오고 가는 사람들이 어떻게 딱 봤을 때 라고 눈이 띌 정도의 어떤 그런 것도 좀 필요하고. 네. 그게 되게 중요하시네요. 그건 이제 생각해 봅시다. 이제 안에 컨텐츠는 그 다음에 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 언제부터 준비하셨어요? 저는 이제 2년 조금 넘었습니다. 2년 준비 오래 했네요. 맞아. 아까 상담도 했다고 그랬죠. 네. 상담을 할 뻔했나? 할 뻔했죠. 할 뻔했나? 2년 동안 준비했으면 기간적으로 나쁘지 않아요. 원래 처음에 생각했던 거는 1년은 무조건 일을 해보자 네, 하고 창업을 하자 했는데 1년 일해보니까 제가 그때는 이제 그 프랜차이즈에서 일을 했었거든요. 프랜차이즈만 하면은 내 카페를 차릴 수가 없겠다 싶어서 개인 카페도 이제 몇 군데는 해보자 하고 개인 카페를 제가 한 5군데 정도 했었는데 갈 때마다 새로운 거예요. 매장들이 다르죠. 컨셉도 다르고 하는 일도 다르고 뭐 여기서의 시스템, 저기서의 시스템, 여기서의 뭐 원두나 베이스나 뭐 이게 다 다르다 보니까 제가 아직 안 됐구나, 레벨이 아직 안 나왔구나 싶어서 계속 미루다가 2년 정도 딱 되니까 이제 어느 정도 보이게 되는 거죠. 그죠. 그렇게 해서 지금 2년째 준비했고 이제 어느 정도 리스크가 많이 줄었다고 판단을 해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아주 바람직한 얘기예요. 제가 방송에서도 되게 얘기 많이 하잖아요. 1, 2년 정도는 경험을 쌓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이런 루트를 탈 수 있는 사람들은 별로 없어요. 이 루트가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얘기를 하지만 내가 자금적으로 여유롭지 않고 특히 젊은 세대들은 돈을 어디서 모아요? 사실은. 계획을 세운다 해도 사실 그게 쉽지가 않거든요.
이 루트대로 가기보다는 더 조급해지거든요. 그리고 한 2년 정도 타면은 내 카페를 하면 안 되는 거. 아예 카페를 접는 그 생각을 많이 하죠. 카페에 대한 생각을 접는 바리스타들 되게 많아져요. 오히려 겪으면 겪을수록. 그래서 보통 카페를 창업하시는 분들 대다수가 어떻게 보면 해야만 되는, 뭔가를 해야만 되는 사람들이 되게 많이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겁은 많고, 이제 두려움이 느껴지고, 이거 어떻게 잘못하면 망하겠는데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7, 80%가 프랜차이즈입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은 퇴직 자금도 있고 뭐니까 그냥 돈을 들더라도 프랜차이즈를 하는 거죠. 그게 편하거든요. 이런 루트를 못 탔으니까. 내가 뭐 경험을 쌓을 수도 없고, 경험을 빨리 쌓는 방법은 돈 주고 사는 방법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가는 거죠. 뭐 지금 형태로는 개인 카페를 오픈하는 굉장히 좋은 프로세스를 잘 거치고 계시는. 젊을 때 이제 개인 카페를 할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어서. 그렇죠. 그리고 또 저는 뭐 카페 사장님들은 되게 안 좋아하실 직원인데 짧게 여러 매장을 해봐야 된다는 생각을 했었어가지고 그래서 여러 개를 뭐 짧게는 뭐 한두 달, 뭐 길게는 막 6개월 이런 식으로만 일을 했었거든요. 그렇게 해서 거기 매장에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내가 습득할 것만 습득하고 이제 어느 정도 습득이 다 끝났다 싶으면 바로 다음 매장으로 넘어 이런 식으로 저는 그렇게 우리가 많이 당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굉장히 많이 당합니다. 네, 사장님들 죄송합니다. 근데 저희도 알아요, 그걸. 아까 우리 오기 전에도 얘기했잖아요. 알바를 뽑을 때, 뭐 직원들 뽑을 때, 뭐 장기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실제적으로 한두 달 하고 그만둔다. 실제로 안 맞아서 그만두는 사람 있고 이런 생각을 가지신 분들 되게 많아요. 되게 많아요. 근데 이렇게 안 하고서는 사실은 그렇죠. 입장 바꾸는 생각하면 이렇게 안 하면 내가 경험을 쌓을 수 있는 게 별로 없거든요. 이게 알면서 다 하는 거예요, 저희도. 에이, 우리가 뺏기는 레시피만 해도 얼마야? 옆 동네 가서 하고 있으면 더 열받죠. 우리 가맹점 옆에 딱 차려보면 진짜 열받죠. 똑같은 메뉴 같고. 그런 게 실제로 많아요. 카페 커뮤니티에 가보시면 엊그제까지 우리 직원을 일하던 애가 옆집 계약했대요. 그런 거 되게 많습니다. 그런 에피소드가 실제로 되게 많아요. 근데 뭐 이해는 되죠. 입장 바꾸는 상황. 세상이 뭐 다 이런 거 아니겠어요. 뺏고 뺏기는 거지. 대표님들한테 죄송하지만 그렇게라도 해서 배워야 되니까. 그건 어쩔 수 없어요. 그거는 이해되기도 하고 뭐 나만 아니면 돼라는 생각이죠. 우리 매장에만 오지 마. 지금 언제부터 준비하셨어요? 준비는 사실은 얼마 안 돼요. 네, 생각만 되게 오래됐고요. 어떤 식으로 할까 기획 단계가 되게 오래된 거죠. 네, 생각만 계속 하는 거죠. 대부분 직장인도 그래요. 그래도 회사 가면 회사를 그만두지 않으면 그게 안 되더라고요. 집중이 안 돼. 네, 집중이 진짜 안 돼요. 그래서 그런 어떤 갭을 줄이는데 우리 조카를 그래서 조카가 되게 중요해요. 네. 조카 부분 역할이.